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지온이 아빠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온이 아빠 정지온.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지온이 아빠라고 불리는 게. 지온이 아빠가 더 영예로울 날이 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정상근 기자님.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언론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이 JTBC가 평양지국을 만들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언론이 평양의 지국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공영방송도 아니고 국가기관 통신사도 아니고 민간 방송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물론 아직 평양지국을 만든다 뭐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통일부가 지난 6일에 이 JTBC의 방북 신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JTBC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그러니까 미나협이라고 하죠. 예. 미나협 북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우리 통일부로부터도 이제 방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9일에 JTBC 관계자들이 평양을 갈 예정입니다. 예. 권석천 JTBC 보도국장 등 총 8명이 간다고 하고요. 그 유명한 권석천 형님이. 네네. 그 예전에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할 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사람다운 칼럼을 쓰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나머지는 짐승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경향신문 출신이고 그 양반이. 네, 맞아요. 그래서 권석천 논설위원이 이제 JTBC 보도국장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평양 방북단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에 체류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JTBC 방북은 JTBC 사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만큼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나협 남측도 있는데 이 남측의 의장이 김홍걸 의장님이잖아요. 네, 김홍걸 의장 가십니다 이번에.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하고 베이징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 김홍걸 의장님도 이 JTBC가 방북을 하는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만큼 남북 양쪽이 모두 극비리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 JTBC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의 정식 초청을 받은 언론사가 됐는데요. 남측 언론인의 공식적인 방북이 2009년이었으니까 9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남북 교류협력단을 부활을 시켜서 북측하고 계속 접선을 시도 중이었거든요. 예. 연합뉴스도 이 지난 4월부터 뭐 통일언론연구소 설립 추진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북측하고 계속 이제 접촉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게 뭐 남북 화해 모드로 가니까 뭐 아무래도 북측에 가장 빠르게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역시 이제 북한의 이제 지국을 개설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그런데 이 KBS와 연합뉴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JTBC가 선택이 됐으니 이제 그 의미도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JTBC가 가서 뭐 남북 언론 교류 그리고 뭐 평양 지국 개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거는 JTBC의 관계자들이 가니까 혹시 이제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손석희 사장이 북한을 간다라는 일종의 이제 찌라시 같은 게 돌았어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인터뷰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뜬 소문으로 끝났는데 과연 JTBC가 이번에 북한을 가니까 다른 소식도 함께 가지고 돌아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JTBC 평양지국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허가됐다. 이런 그 기사가 SNS에서 번졌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뭐 평양지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북한에 간다 이 정도까지가 팩트인데 말이죠. 네, 뭐 아직 뭐 평양지국을 개설을 할 거를 논의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북한하고 JTBC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좀 불분명한데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뭐 한반도의 어떤 위성을 통해서 평양과 서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구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국만 생기면 된다. 근데 확실히 그 돈이 있는 JTBC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지국이 딱 생기면은 네. 기대가 되는 거는 조선일보가 장사를 할 게 없어져요. 아이고, 그렇죠. 편성을 총살 그러면은 JTBC가 지국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하고 같은 계열이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신문들도 지국 개설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팩트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으면은 진짜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YTN이 지금 새 사장 선임 국면이 진행 중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장 후보에 대한 공모를 마쳤습니다. 음. 그래서 공모한 결과 총 11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인사들을 보면 YTN 전현직 인사들이 6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외부 인사가 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특징적인 사람들 몇 명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YTN 내부 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김주한 부국장, 송경철 국장, 천상규 국장, 황명수 국장 이렇게 4명이고요. 전직 YTN 인사로는 박윤순 전 YTN 전략기획국장, 그다음에 오수학 전 YTN DMB 상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는 양기엽 전 CBS 경남방송본부장, 그리고 왕현철 전 KBS 미디어 감사, 이춘발 전 KBS 이사,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정찬영 TBS 교통방송 대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정찬영 TBS 대표네요. 그렇죠. 이 정찬영 대표는 일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사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언론 운동도 오랫동안 하셨고 뭐 자격이 충분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이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재밌는 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YTN 김주한 부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네. 뭐로 유명해졌냐면 북한 사투리 전문가로 유명해졌었어요. 지난 3월 2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때 회담을 다 마치고 우리 측 대표단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측 통일부 천혜성 차관의 손을 잡으면서 8월 15일에 경축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천혜성 차관의 생일이 8월 15일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YTN이 이거를 군축합시다로 알아듣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이 단독 보도를 낸 사람이 바로 김주한 부국장입니다. 아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오보를 내신 분이 바로 김주한 씨였군요. 예. 사장 후보로 지원한 김주한 씨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장 후보로 지원했을까요, 이 양반은? 글쎄요, 무슨 생각이 있었으면은 과연 지원했을까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때 이 사람이 뭐 미디어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군축이 맞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경축이라고 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계속 군축이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네네. 그래서 왜 군축이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 우리 가족 중에 실향민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함경도 사투리 전문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JTBC에 입사해서 평양지국장으로 가시면 되겠네. 네, 그러게요. 이 함경도 쪽에 사투리를 잘하시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송경철 국장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한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예, 송경철 씨는 이제 SBS 아나운서로 있다가 이제 YTN 앵커로 넘어갔던 분이고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 앵커 팀장을 했었어요, YTN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양반은 뭐 무슨 YTN이 파거나 말거나 계속 YTN 화면에 잡혔던 분입니다. 방송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무슨 일로 파업을 하건 말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앵커 팀장을 맡았을 때 류일임 있잖아요. 류일임한테 앵커로 특정인을 선발하라 이런 압력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유희림 이 사람도 그 YTN 적폐 인사로 꼽혔던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남산타운가 아마 거기 갔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특정인을 앵커로 선발하라 이런 압력을 받아서 실제로 선발을 했다 이런 노조의 주장이 있었는데 본인이 인사를 선발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압력을 받은 사실도 없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요. 일단 외부 인사로 눈을 돌려보면 이춘발 KBS 이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전 KBS 이사인데 2002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를 하신 분이고 2006년에는 정부 여당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MB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정현주 사장을 내몰는 데 앞장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25일에 정현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이 이사회에 올라왔거든요. 이때 상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이춘발 전 KBS 이사라고 해요. 견절이 좀 의심이 되는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도 YTN 사장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왕현철 전 KBS 미디어 감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조대현 사장이 예전에 이제 KBS 사장을 역임을 할 때 오페라에 뜬금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입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감사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YTN 사장 면면을 좀 보니까 한 4-5명이 좀 눈에 띄던데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류 공모 지원은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오는 23일에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면접을 거쳐서 이 후보자 2명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YTN 이사회가 이 가운데 1명을 KBS 사장으로 내정하면 구성원들의 이제 임명 동의를 받고 임명을 하면서 그 YTN 사장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누가 유력한가요? 뭐 누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아직 뭐 듣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뭐 내부에서는 아마 뭐 정찬현 사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TBS 있을 때 뭐 성과가 두드러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좀 언론 투쟁 활동도 눈에 띄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미루었을 때 뭐 정찬현 사장이 좀 유력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요. 김주환, 송경철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YTN은 또 한번 가루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김주환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또 세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면 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